아래 링크 하단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행복나눔 가족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인데요. 자,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뭐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오랜만에 뭐 지수가 반등을 해줘서 괜찮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월요일부터 뭐 목요일까지 굉장히 조정권에서 조정을 받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힘이 없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도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뭐 NFT 관련주, 뭐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예, 그런 것들, 뭐 그리고 이제 엔터주, 이런 것들이 게임주, 이런 것들은 상승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그 해당 섹터들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섹터는 순환합니다. 순환적으로 매매를 하고요. 순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한 섹터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그 섹터를 따라잡는 거는 좀 급한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을 하면 또 당연한 조정을 주게 돼 있고요. 그 조정 단계에서 이슈가 살아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료의 어떤 연속성이 있다면은 그래도 조정 시에 한번 다시 또 고점에서 팔고 조정 시에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TV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얼른 그 다음날 그것들을 막 바로 사고, 뭐 또 증권 방송이나 일반 유튜브 방송에서 뭐 얘기를 하면 그걸 또 바로바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늘 주식은 차트에 그 답이 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섹터들, 종목들 중에서도 상승하다가 꺾일 때는 사실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는 급하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정의 끝이 어딘지, 어디까지 추락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지금 급하게 매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보다는 한 3템포 정도는 좀 느리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을 내시기가 굉장히 좀 편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수 관련해서 좀 보면요, 뭐 사실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박스권으로 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제 목요일날 이런 어떤 저점까지 아슬하게 걸쳐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저점을 만약에 이탈했다면은 굉장히 곡소리가 나는 어떤 그런 시장이 왔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방송 중에 이 지수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요, 단기 조정은 끝난 것 같고요, 저점은 깨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께 감사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또 강한 어떤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는 이렇게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자, 또 올라간다고 주구장창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50포인트 선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만 계속 상방으로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이 자리에서 얘가 하락을 상승을 못하고 다시 또 조정을 받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다시 또 하단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12월, 길면은 내년 1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수의 조정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미국장이 신고가를 달려도 우리 장은 미국이 좋아도 우리는 조정을 받고, 미국이 하락하면 우리는 더 크게 한 2대, 3대 막 두드려 맞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또 뒤에 문정부는 뭐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한 번도 한국거래소에 방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시장을 좀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자체가 공매도죠, 공매도. 근데 뭐 사실 이제 뭐 공매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쌤님의 주식 이야기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공매도 때문에 크게 뭐 힘들어하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하시려면 아래 하단을 클릭하시고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박스권 내에서 조정을 지속적으로 주다가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하락은 없이 바로 상단을 갔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다음 주에 이 코스닥 자체 이 상단을 갖다가 이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1000포인트 선은 지금 회복은 했지만 요런 어떤 1040포인트 선까지 1050포인트 선까지 기대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것조차 이 자리조차 넘지를 못하고 다시 또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와 매도세에 의해서 시장이 좀 결정되는 어떤 지수가 결정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외인들이 길 잃은 양처럼 이런 쪽으로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뭐 개인들이 이제 미국 주식이나 그리고 이제 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자, 저 코인은 이제는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코인을 손대시는 분들은 크게 재미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다. 만약에 하락이 시작되게 되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모른다. 그건 코인의 어떤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은요, 10% 20%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박을 노리죠. 세상에 대박이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대박을 노리지 말고 작게 복리로 모아서 여러분들의 자금들이 크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 카카오톡 리딩방에 이제 툭툭 던져드리는 어떤 뭐 괜찮습니다, 이런 거 한번 사볼 만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예, 뭐 심텍홀딩스, 뭐 코프라 한번 볼까요? 코프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자리까지 고가 27%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저점 도지를 만들어 줬는데, 이 친구가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강하게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그렇습니다. 이 차트의 어떤 자리를 모른다면은 사실 뭐 전문가들, 뭐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문가 아닙니다. 무슨 전문가입니까? 뭐 이런 방송하고 뭐 TV에 나오고 뭐 TV에서 이슈 설명하고 그런다고 다 전문가입니까? 전문가 아닙니다. 예, 뭐 전문가 아닙니다. 예, 전문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동반자,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동반자, 내 벗, 그냥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들끼리 좋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같이 수익 내는 어떤 그런 행복한 공간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프라 지금 차트상으로 볼 때는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고, 만약에 시초가 하락한다면 저점에서부터 한번 모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프라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심텍홀딩스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심텍홀딩스 제가 추천을 드렸더니 바로 12%까지 저점에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 이 친구도 다시 여러분들께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3분기 매출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
월봉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고 최근에 힘이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사모펀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반대로 매매하는 이 개인들은 또 팔고 있다라는 거죠. 좀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자 보세요. 이 추세가 상승 추세잖아요. 이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한번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자 추세라는 것은요. 언제 팔 것인가. 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려면 이런 3분 차트입니다. 3분 차트인데 이 3분 차트를 강하게 이탈한다. 그러면 뭐 빠르게 챙길 수 있는 분들은 챙기시면 좋고 뭐 좀 천천히 보고 싶다? 그러면 10분 차트 20선을 봐도 되겠죠. 네, 이게 10분 차트입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21선을 붙어서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뭐 좀 느긋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붉은색 붉어졌죠. 1차트 5일선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량 매도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상승이고 월봉이 바닥이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에 뭐 또 장중에 추천을 좀 드렸는데 1차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매도 물량이 좀 나왔지만 이 매도 물량이 전부 파는 사람만 보이는 것인가. 3분 차트를 보게 되면 자 빨간색은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사람들이고 파는 사람들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어제 하루 매매 결과는 거래 대금이 파는 사람이 많았다가 우승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량 모든 사람이 팔았다라는 걸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강력한 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쏘아 올린다면은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자, 지금 그 대선 후보 윤석열 씨 그리고 이재명 씨 두 사람의 참 이재명 씨 똑똑하죠. 똑똑하고 뭐 사실 뭐 이상한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대장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팩트가 뭔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뭐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는 거고 또 윤석열 씨 그리고 또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떤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의 그 주가 조작 사건 그런 것들 저번에 토론회 할 때 그 이상한 뭐 그 거래 확인 내역서를 가지고 왔던데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예, 뭐 아닌 걸 가지고 와서 그 들이밀면 되겠나요? 예, 자 지금 제가 이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주에 한번 사볼 만한 종목들을 또 소개를 좀 시켜 드릴 텐데요. 그 말인데 방송을 좀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사볼 종목 한번 봅시다. 예. 갤럭시 SM 한번 볼게요. 갤럭시 SM NFT 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주인데요. 갤럭시 M이 단일가가 12일날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12일날 마감을 하게 되면 자 어제가 12일이었나요? 날짜 개념도 없습니다.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고 월요일부터는 거래 재개가 됩니다. 월요일날 바로 사는 건 반대입니다. 이 친구가 하락할지 뭐 상승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흐름을 관찰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월요일날 하락한다면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한번 매수 공략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어제 자 저점을 좀 깨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NFT 게임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조정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당연히 섹터는 순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지하는 자리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지지하는 자리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 신규 배팅을 하시게 되면 수익 줄 때 챙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실적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텍홀딩스입니다. 심텍홀딩스 실적주고요. 뭐 이 자리를 뭐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시초가가 흘러내린다면 저점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룽투코리아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룽투코리아 지지 잘하고요. 하락한다면 1차트 5일선을 이탈하는지 관찰하시면서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는 뭐 사실 이제 대선을 하는 그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원전 관련주는 뭐 계속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추천했던 자리에서 100%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지금은 단기 박스권 내에서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뭐 사실 뭐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아웃시키고, 일진전기, 한전산업,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에너토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승이 덜 나온 종목들을 보면 보성파워텍이지 않을까. 보성파워텍이 현재 이렇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보성파워텍을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지지해 준다면, 자, 지지해 준다면은 한 6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보고, 60일선 이탈하지 않는 기준점을 잡아보고 한번 모아가 보시고, 상승할 때 요런 저항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팔아놨다가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고, 자, 팔아놨다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여기 옆에서 하루 이틀 3일 조정 주면 또 한번 사보고 슈팅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너토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토크는요,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자, 1차트 21선을 이탈해서 꼬리를 달고 자리를 지켜주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9%까지 상승을 했는데, 다음 주에도 1차트 21선을 이탈한다면은요, 이 11,950원 이런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지 못하고 꼬꾸라지면은 패스, 매수하시면 안 돼요. 만약 하락할 경우에는 11,950원을 지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지하는지를 보시고 모아가시면 되고, 이탈한다고 하면 만약 1차 매수를 했다, 이탈한다, 그러면 컷, 손절하세요. 자, 근데 만약 이 자리를 지지해준다,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하루 이틀 보여준다, 그럼 모아가다가 슛.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1차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흘러내렸다, 그러면 지지하는 자리까지 대기, 그리고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슛.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한 25분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 그리고 주식을 대충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어떤 좋은 정보를 봐도 끝까지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루 25분을 투자를 못한다. 운전하면서도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맞죠? 자기 전에도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고, 화장실에서 변 보다가도, 뭐 방송에서 변 얘기해도 되나,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5분만 보면 돈이 생기는데, 그 돈을 너무 어렵게 벌려고 급등주 따라잡고 막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또 서로 A를 한번 주면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제가 방송 들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알람이 뜨지 않습니까? 자,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뭐 트레이딩은 계속 했었죠. 한 4년 정도는 했었고, 그 후로 뭐 유튜브는 원래 만약에 했다라고 치면 회원 많습니다. 유튜브 회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다른 회원분들 많아요. 예, 그 전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연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0개라면요 95개는 슈팅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조금 아쉬운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대충 하시는구나, 뭐든지.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진 않아요. 아무튼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집중하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좋은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뭐 어떤 선택사항인데,
장은 12월, 1월까지도 좋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지금 손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힘 있는 종목들을 짧게 치고 빠지면서 저항대에서는 무조건 100% 판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짧게 치는 5%, 10%를 먹고 나오는 어떤 그 매매, 그 수익률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정도를 매매해서 10% 수익 났을 때 100만 원인데 하루에 100만 원을 어디서 뭐 어떻게 하면 법니까? 한 달 연봉, 한 달 월급이라고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 빼더라도 하루에 100만 원씩 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 3종목을 돌린다? 3종목을 돌리면서 교체 한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10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하면 5일 정도 거래했다라고 치면 500만 원을 잡게 되면은 그래도 2천만 원 돈을 벌 수 있는데, 일반 직장인이 300만 원을 번다면은 그것보다 거의 한 6배를 버는 건데, 그게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좋은 종목은 늘 나갈 겁니다. 쌤님의 주식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아래 하단 클릭하시고요.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30분짜리 방송 조회수 가장 안 나오겠네요. 예. 이런 긴 시간들의 어떤 방송은 늘 종목은 알차다. 그건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